조현천 저분이 왜 늦게서야 나타났을까? 자기가 떳떳하다고 그러면은 이 개헌 문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 없다. 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지난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것이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 공백 기간에 어떠한 말맞추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죠. 제가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조현천 저분에게 꼭 한 가지 공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분이 재직했던 기간이, 기무사령관 재직 기간이 14년 10월부터 네. 17년 9월이거든요. 네. 그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그 기간 중에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알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간호장교 조효 네. 장교가 네. 갑자기 미국으로 가고 나타나지 않고 또 제가 미국까지 갔는데도 찾아갔었죠. 뭐 만나시고 그랬죠. 저도 네. 피하고 그런 일련의 기획을 저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최고위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한국에 있을 때죠. 그때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네. 미국으로 가라, 네. 숨어 있어라, 나타나지 마라. 지금도 조의혹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 제가 작년에 국방부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안민석 의원을 만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 면담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 참 그런 잊고 있었는데. 황당한 대답을 조혁 대위는 받았어요. 아직도 예. 현역 대위로 운영 그렇죠, 중입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의혹 대위를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아니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제가 공개적으로 네.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흔히 배우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진짜 이런 문서를 만들었을까? 만들었을 수도 있죠. 뭐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뭐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기무사령관이 이 문제를 자기 개인적 판단, 주관적 판단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위를 한 네. 것이고 또 해명이 그렇게 썩 진실되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상임 후반기 상임이 국방위원회를 이제 네. 지원해서 국방위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첫 회의에서 다음 주에 의사 일정으로 현안지를 이제 하고 업무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이 기무사 문건이 국방위의 가장 큰 이제 현안으로서 네. 문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현천 사령관이 수배당해서 만약에 한국에 오지 못하고 한다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정감사 때 조현천 전 사령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네.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네. 밝히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요. 이래저래 이제 추측이 특별수사단도 꾸려졌고요. 있지만은 네. 그 분명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개헌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문제는 그 상부가 어디까지냐. 네. 그것을 이번 조사에서 밝혀내야 되겠죠. 네. 기무사 문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예. 무슨 얘기냐면은요. 네. 탄핵 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
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 오늘 그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예.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지면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진짜 KBS,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요. 네. 그 보도검열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네. 1차는 경고 조치,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및 출국 금지, 이 외신을 지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을 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계속 쓰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네. 아예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5.17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5.17입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대서특필을 해야 그런 되는 상황이죠. 사안인데 조선일보 지면은 예. 대단히 좀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소극적이고 거의 안 다루고 사실상 이거 그냥 계획 검토 문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난리치느냐라는 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자사가 거명이 되면 네. 기자들 못 참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죠. 자기 이름 나오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아니. 신문 일면에 계속 쓰게 돼 있는데 한 줄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전 너무 이상합니다. 더더군다나 네. 보도검열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장 형사처벌. 최악의 경우에는 매체 등록 취소까지 그러니까요. 검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해야죠.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은 예?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믿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설마 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고 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릴 예. 거는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네. 이 기무사 문건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 저는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봅니다. 됩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많았었죠. 네. 그리고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 그때는 권한대행 그냥-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때는 그냥 그냥 농담 네. 혹은 그냥 웃음 네.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김우성 문건을 보면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만 보일 사안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권한대행 되자마자 제일 처음 내린 얘기가 뭐였냐면 폭력 집회 엄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폭력 집회 엄단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왜 찍었을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이 혹시 점점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가 참고인으로 부르겠지만 어쨌든 네. 소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본질 비껴간 표적 수사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워낙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특검의 태도라든가 일부 언론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건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특검팀의 출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네.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예. 타결이었다라는 예. 그런 해석이 예. 많았는데 드루킹 사건보다 사실 더 문제가 많았던 게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 의혹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지금 레이더에서 언론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나 아니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도 그렇지만 그 지난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매크로를 돌렸냐? 네. 그리고 이 매크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지금은 지사지만 네. 개입한 내용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금전을 요한 게 있느냐? 네. 민주당이 사무실을 제공했느냐? 이게 포커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다 없어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격가지에 사실 드루킹 특검의 격가지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특검의 어떤 최근의 브리핑이라든가 언론 보도는 네. 노회찬 의원 쪽에 상당히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들이 그럼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 의혹은 제대로 보도를 했느냐? 네.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좀 반성할 부분이 많고요. 특검팀의 어떤 그런 브리핑이라든가 수사 진행 상황도 네. 상당히 좀
격가지를 지나치게 확대한 측면이 있다. 이건 한번 반성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검이 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합니다. 거죠. 예. 그렇지만 과도하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다거나 네. 그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다거나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 사실 공포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차별하게 그렇죠. 나온다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 주의 깊게 언론이 그리고 수사당국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무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아,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예. 무슨 얘기냐면은요. 네. 탄핵 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 오늘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예.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지면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진짜 KBS,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요. 네. 그 보도검열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네. 1차는 경고 조치,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및 출국 금지, 이 외신을 좀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을 또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계속 쓰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네. 아예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5.17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 딱 되면은 5.17입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대서특필을 해야 그런 되는 상황이죠. 사안인데 조선일보 지면은 예. 대단히 좀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소극적이고 거의 안 다루고 사실상 이거 그냥 계획 검토 문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난리치느냐라는 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경우에 자사가 거명이 되면 네. 기자들 못 참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죠. 자기 이름 나오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아니. 신문 일면에 계속 쓰게 돼 있는데 한 줄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전 너무 이상합니다. 더더군다나 네. 보도검열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장 형사처벌. 최악의 경우에는 매체 등록 취소까지 그러니까요. 검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해야죠.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은 예?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믿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설마 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고 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릴 예. 거는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네. 이 기무사 문건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 저는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봅니다. 됩니다. 예. 예.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많았었죠. 네. 그리고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 그때는 권한대행 그냥-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때는 그냥 그냥 농담 네. 혹은 그냥 웃음 네. 이런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기무사 문건을 보면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권한대행 되자마자 제일 처음 내린 얘기가 뭐였냐면 폭력 집회 엄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폭력 집회 엄단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왜 찍었을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이 혹시 점점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제대로 된 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소환조사가 같습니다. 참고인.
그래서 다음 주에 의사 일정으로 현안지를 이제 하고 업무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이 기무사 문건이 국방위의 가장 큰 이제 현안으로서 네. 문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현천 사령관이 수배당해서 만약에 한국에 오지 못하고 한다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정감사 때 조현천 전 사령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네.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네. 밝히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요. 뭐 이러저런 이제 뭐 추측이 특별수사단도 꾸려졌고요. 있지만은 네. 그건 분명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개헌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문제는 그 상부가 어디까지냐. 네. 그것을 이번 조사에서 밝혀내야 되겠죠. 네. 기무사 문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아,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예. 무슨 얘기냐면요. 네. 탄핵 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그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 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 오늘 그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예.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왜 찍었을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이 혹시 점점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제대로 된 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가 참고인으로 부르겠지만 어쨌든 네. 소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본질 비껴간 표적 수사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뭐 워낙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특검의 태도라든가 일부 언론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건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특검팀의 출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네.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예. 타결이었다라는 예. 그런 해석이 예. 많았는데 드루킹 사건보다 사실 더 문제가 많았던 게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 의혹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건 지금 레이더에서 언론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의 뭐 맞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나 아니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도 그렇지만 그 지난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매크로를 돌렸냐? 네. 그리고 이 매크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지금은 지사지만 네. 뭐 개입한 내용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뭐 금전을 요구한 게 있느냐? 네. 민주당이 사무실을 제공했느냐? 이게 포커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다 없어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격가지에 사실 드루킹 특검의 격가지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특검의 어떤 최근의 브리핑이라든가 언론 보도는 네. 노회찬 의원 쪽에 상당히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이 뭐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들이 그럼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 의혹은 제대로 보도를 했느냐? 네.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좀 반성할 부분이 많고요. 특검팀의 어떤 그런 브리핑이라든가 수사 진행 상황도 네. 상당히 좀 격가지를 지나치게 확대한 측면이 있다. 이건 한번 반성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검이 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합니다. 거죠. 예. 그렇지만 과도하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다거나 네. 그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다거나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 사실 공포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차별하게 그렇죠.
나온다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 주의 깊게 언론이 그리고 수사당국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현천 저분이 왜 늦게서야 나타났을까? 자기가 떳떳하다고 그러면은 이 개헌 문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 없다. 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지난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 공백 기간에 어떠한 뭐 말맞추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죠. 제가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조현천 저분에게 꼭 한 가지 공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분이 재직했던 기간이 기무사령관 재직 기간이 14년 10월부터 네. 17년 9월이거든요. 네. 그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그 기간 중에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알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간호장교 조yok 네. 장교가 네. 갑자기 미국으로 가고 나타나지 않고 또 제가 미국까지 갔는데도 찾아갔었죠. 몸만 다시고 그랬죠. 저도 네. 피하고 그런 일련의 기획을 저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최고 위에서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는 한국에 그때 있을 때죠. 그때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네. 미국으로 가라, 네. 숨어 있어라, 나타나지 마라. 지금도 조योग 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 제가 작년에 국방부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안민석 의원을 만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 면담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 참 잊고 그런 있었는데. 황당한 대답을 조योग 대위는 받았어요. 아직도 예. 현역 대위로 운영 그렇죠, 중입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योग 대위를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아니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제가 공개적으로 네.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흔히 배우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김부사령관이 진짜 이런 문서를 만들었을까? 만들었을 수도 있죠. 뭐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뭐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기무사령관이 이 문제를 자기 개인적 판단, 주관적 판단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위를 한 네. 것이고 또 해명이 그렇게 썩 진실되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상임 후반기 상임이 국방위원회를 이제 네. 지원해서 국방위원이 됐습니다. 네. 그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첫 회의에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진영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진짜 KBS, 허드슨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요. 네. 그 보도검열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네. 1차는 경고조치,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및 출국 금지, 이 외신을 좀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을 또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계속 쓰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네. 아예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5.17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5.17입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대서특필을 그런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안인데 조선일보 지면은 예. 대단히 좀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소극적이고 거의 안 다루고 사실상 이거 그냥 계획 검토 문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난리치느냐라는 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자사가 거명이 되면 네. 기자들 못 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기 이름 나오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아니. 신문 일면에 계속 쓰게 돼 있는데 한 줄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전 너무 이상합니다. 더더군다나 네. 보도검열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장 형사처벌. 최악의 경우에는 매체 등록 취소까지 그러니까요. 검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해야죠.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 그런 생각은 네.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믿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설마 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고 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릴 예. 거는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테 네. 이 기무사 문건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 저는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봅니다. 됩니다. 예. 예.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많았었죠. 네. 그리고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 그때는 권한대행 그냥-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때는 그냥 뭐 그냥 농담 네. 혹은 그냥 웃음 네.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기무사 문건을 보면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만 보일 사안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권한대행 되자마자 제일 처음 내린 얘기가 뭐였냐면 폭력 집회 엄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폭력 집회 엄단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수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아,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예. 무슨 얘기냐면요. 네. 탄핵 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그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 오늘 그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네.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지면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진짜 KBS,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요. 네. 그 보도검열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네. 1차는 경고 조치,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및 출국 금지, 이 외신을 지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을 또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모순의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네. 아예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5.17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 딱 되면은 5.17입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대서특필을 해야 그런 되는 상황이죠. 사안인데 조선일보 지면은 예. 대단히 좀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소극적이고 거의 안 다루고 사실상 이거 그냥 계획 검토 문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